자, 이제 마지막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산화의 과정, 목적, 필요성, 어떤 전산화를 할 때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또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 관련 전산화 교육 과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전산회계 기초 교육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이죠. 아주 이제 회계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복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요즘에 이제 나눔의집이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은 기관이 원래 커서 이렇게 좀 어려운 후원금이 많아서 그런 어떤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많은 작은 기관들, 공공기관들은 매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아니면 연마다 회계연도마다 회계 전산 처리에 관한 부분들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아니면 그 결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그 차치하고요.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교육 과정, 인사관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급여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전산화 교육, 그 다음에 복지관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전산화 교육 과정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전산화에 대한 필요한 사회복지 체제별로 과정별로 이렇게 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관리나 이런 부분, 전국에 많은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복지부에 있는 인넷을 통해서 동시에 따로 없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통지서를 보내는 데만 2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끝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그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240만 명은 그 다음날 바로 전산을 통해서 계좌가 확인되어 있는 분들은 다 240만 명에 대한 그 지급이 즉시 이루어졌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전산화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고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산화를 하는데 관리 시스템 추진 원칙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수요자 중심의 정보가 원칙. 중요한 이야기죠.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학교의 운영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생의 시각에서 학교를 바라봐야 학교가 잘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이루어지지 않죠.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조금 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사회복지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도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가 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 사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제 정보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하는 게 사생활 보호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노출이 되면 이제 스티그마라고 낙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 사회문제 왕따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끼리끼리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과정이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월사금 내고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거를 못 내면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딱 여기서 출석 부르고 호출해서 일어나서 너 월사금 안 냈다고 뭐라고 하고 내일까지 납부하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번 주 안에 꼭 납부해 학교 다닐 수 있다. 그럼 못 내면 학교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별로 정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박근혜 정부 때 그랬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돼서 연령별, 세대별, 예, 생애 주기별 사회복지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과정이 뭐 여성부도 있고 과학기술부도 있고 뭐 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으니까 각 영역별로 정보화를 만들고 그 영역별로 만들어진 정보들이 연계돼서 필요하면 서로 정보 교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정보의 접근성 강화 원칙,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들을 좀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보관리 측정도구의 설계, 이제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보면 사회복지 정보관리 전산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될 자료 요소의 설명이 1회 이상 개발 및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데이터들, 정보 자료들인 거죠. 이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에 포함되어야 될 정보로 데이터에서 인텔리전스, 정보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뭘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반드시 한번 막 개발하고 자료들을 한번 전체 목록을 한번 만들어서 1회 이상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걸 다 포함하면 좋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려면 그거 다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료들을 정보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전체를 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구성원 전체들이 한번 검토하고, 예,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자료들,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료일 뿐인 거죠.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행동에 대한 사정은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보호,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 세 번째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다른 기타 전문가,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사회사업가, 초임면접복지사, 치료 전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슈퍼로부터 문제와 관점을 수집을 해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놓는 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네,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네, 양식을 최소화하고 간소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입력, 검색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나만 틀려도 검색할 때 못 볼 수 있죠. 누락될 수 있죠. 아니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신데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차, 3차 결과에 정확하게 정확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훈련에 수반되는 해설 도표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설 도표라는 게 뭐냐? 지원 과정의 각 단계에서 절차 및 문서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아까 이야기한 클라이언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판넬 주변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이용자, 전문 치료자, 행동 치료자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서 그런 것들을 자료 수집 절차에 통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넣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해설 도표라는 걸 만들어서 지원 과정들에서의 각 단계별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것들은 정보관리 문서로 만들고 어떤 건 필요 없으니까 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전문가가. 정보관리 전문가가. 아니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구축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모든 것, 자료를 다 정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정보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지를 해설 도표라는 걸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 도표라는 건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 312, 313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료를 얻기 위한 초기 면접 양식이나 기록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지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정보화 시스템으로 만들 건지 이렇게 만드는 표들을 만들어서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도표를 만들죠. 입력,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전산화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전산 자료 입력 절차입니다. 이제 코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315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호지구 이해 코딩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 첫 번째 사례번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엑셀 사용하시죠? 저희가 엑셀 만들 때 구분, 성명, 홍길동 여기다가 성별, 남자면 1, 여성이면 2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게 코딩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 40대면 1, 50대면 2, 60대면 3, 70대면 4 이상이면 5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놓고 적어주는 거예요. 남자였으니까 1, 연령 40대면 1, 직업 있음 1, 없음 2, 뭐 해서 이렇게 2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숫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런 숫자로 돼 있든지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호를 넣어서 그분에 대한 자료들을 숫자로 만들어서 정산 처리해 주는 거 이게 코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써 있으니까 좀 많이 어렵다고 보이는데 사회복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별, 뭐 변수에 대한 번호, 변수명, 그래갖고 남자는 1, 여자는 2, 999까지 가는 건 무응답일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4-1의 항목 보시면 뭐 무학일 때 1, 서당이나 공문에도 정도 수준이면 2, 초등 중퇴 졸업이면 3, 중학이면 4,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호를 넣어서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코딩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입력을 전산 입력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부호와 뭐 사후 부호와 또 그다음에 연역적 부호와 또 기록 귀납적 부호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코딩을 해서 북을 만드는 사례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의 100분에 대한 자료들을 딱 코딩을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연역적 부호와 귀납적 부호와 등에 대한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편집 및 분석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논문을 쓸 때도 설문조사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요거를 SPSS나 SAS라는 그 통계 전산, 사회복지 통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편집할 때 예를 들어서 남성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성별에서 코딩이 일로 되어 있는 분들만 쫙 나오죠. 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계시는 클라이언트가 100분이신데 저는 그 중에 남성만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별에 가서 코딩 넘버가 1인분만 찾으시면 되겠죠. 검색해서. 그러면 남성분들만 리스트가 딱 뜨는 거죠. 아니면 여성분들만 찾고 싶습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신 이렇게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특별한 케이스였나 그분들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그 코딩 번호를 부여해서 쫙 하면 이제 성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계신 클라이언트들을 검색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중학교 졸업 남자이면서 연령은 40대고
직업이 없는 분, 그다음에 학력은 고졸 이상이신 분,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상에서 쫙 그런 해당되는 분들만 뜨죠. 그래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분들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우리가 홍보도 하실 수 있고 저희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거나 시범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분들만 검색된 자료에서 찾아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통계적 분석하고 거의 다가 이제 양적 자료 조사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분석은 자료를 신속히 또 정확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통계 페이지는 보통 SPSS나 SAS, 사회복지 통계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 318페이지를 좀 보시면 자료 분석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원재료 이제 날 것이죠. 질문지나 면접조사서, 관찰기록표, 내용분석표, 기록표, 기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편집을 하고 자료 항목별로 분류하고 사례 분류하고 분석 이해에 대한 사용료 결정들을 하고 그다음에 부호화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자료 분석에 대한 절차는 편집하고 부호화해서 입력하고 나중에 분석하는 과정들 지금 말씀드린 자료 분석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기존 시스템으로부터도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 사업주에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전에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경험들이나 이제 기존 시스템들에서의 어떤 그 자료들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기초한 정보관리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옛날에 했던 활용 프로그램들이나 전산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첫 번째, 응답이 이루어져야 할 질문을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 구축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상에 관한 부분들, 슈퍼비전에 관한 부분, 관리, 행정, 기획.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직원들과 함께 토의도 하고 내부적인 어떤 결과 도출을 통해서 논리구조를 조직화하고 자본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분석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산출도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직원들이 다 함께 그 자료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절차는 어떻게 하고 도구는 어떻게 만들지, 입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편집하고 분석은 어떻게 할 건지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컴퓨터 사회복지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을 다 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보고 업무 처리하기 위한 과정들의 결정 과정에서 활용도 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도 보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대상자들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결과도 다시 또 결과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해서 공개하고 그런 것들 과정들이 선순환되어서 누구나 서비스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 요구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찾아오지 않고 앉아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적정한 나와 잘 맞는 나의 문제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관을 찾아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전산화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전산 관리에 관한 부분들 공부를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